두 번째로 태양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의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태양 에너지입니다. 지구 환경이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인데요. 지구의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역을 이동하면서 다양한 에너지 흐름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로 물의 순환인데요. 지표의 물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비나 눈으로 내려서 다시 지표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태양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인데요. 태양의 열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어서 대기에서는 바람을 일으키고 바다에서는 해류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구의 에너지 평형 유지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지구는 거의 구형에 가깝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은 저희도로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구형이 아니라 거의 구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뱅글뱅글 돌면 바깥쪽으로 원심력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원심력에 의해서 사실은 적도 부분이 약간 더 통통합니다. 하지만 거의 구형에 가깝기 때문에 동그라미로 해석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원심력은 우리가 통합과학 1할 때 배웠었는데요. 원 궤도의 바깥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힘입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1 내용 복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심한 내용이니까 만약에 내가 간단하게 원심력을 알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S자 커브 돌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타고 이제 S자 커브를 돌 때 바깥쪽으로 밀린 느낌을 받아요. 그게 바로 원심력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거의 구형이기 때문에 저희도로 갈수록 태양 에너지의 도달량이 많고요. 저희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많고 그리고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에너지가 과잉이고요. 고緯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보다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이 더 크기 때문에 에너지의 부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랑 방출의 대소 비교를 통해서 과잉 부족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표면의 에너지 평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탄소의 순환인데요. 대기 중에 CO2로 존재하는 탄소는 광합성에 의해서 식물의 양분으로 저장이 됩니다. 즉, 태양의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체의 유해가 땅속에 묻혀서 화석 연료가 되고요. 화석 연료가 연소 과정을 거치면서 태양 에너지는 운동, 빛, 열 에너지 등등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탄소는 CO2로 배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태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태풍이 나온 이유는 우리 이렇게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잖아요. 태풍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풍에 대해서도 한번 참고사항으로 알아볼 겁니다. 얘는 열대 저기압에 해당을 합니다. 열대 바다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저기압이고요. 많은 수증기, 많은 열 에너지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많이 뜨거워진 열대 바다로부터 증발한 수증기를 공급받아서 강도를 유지하면서 고緯도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고緯도와 저緯도 간의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륙으로 상륙하면 바다에서 공급받은 수증기와 열 에너지가 차단이 되고요. 지표면과의 마찰로 인해서 풍속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세력이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과 굉장히 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풍의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중국, 네팔 이렇게 내륙지방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세력이 감소해서 태풍의 피해가 적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맨날 태풍이 어쩌고 이런 거 뉴스에서 많이 보시죠? 그게 바로 우리나라는 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또 태풍에서 주의해서 보실 부분이 태풍의 눈입니다. 태풍의 중심부에 존재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날씨가 맑고요. 기압과 풍속이 가장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맑은 이유는 태풍의 눈을 제외한 지역은 상승 기류에 의해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태풍의 눈에서는 하강 기류가 형성이 되어서 수증기가 내려가서 구름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의문점이 되는데요. 태풍의 눈은 기압이 가장 낮다고 했어요. 근데 왜 하강 기류냐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풍의 눈을 감싸는 바깥 부분은 강한 바람이 소용돌이를 치면서 공기를 위로 올립니다. 이때 발생하는 강력한 원심력 때문에 태풍의 눈으로 공기가 들어가기 어려워서 기압이 가장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심력 아까 앞에서 한 내용이죠. 회전하는 물체가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멀어지려고 하는 것처럼 작용하는 가상의 힘입니다. 통합과학 1에서도 저희가 언급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랑 그리고 우리 지구의 자전 관련해서 원심력 해서 같이 원심력 내용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압이 낮지만 태풍의 눈 주변에서는 상승 기류가 발달하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밖에서 밀려 들어온 공기가 내려가는 하강 기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맑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죠. 기압이 낮아요. 하지만 하강 기류가 발생하는 이런 특이적인 케이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기압이 낮다 높다 판단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이것도 우리 옛날에 했었으니까 내용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기압 저하기압의 판단 위치는 지표면입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 하늘에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지표면에서 이제 기압의 높고 낮을 판단하시면 되는데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아요. 그래서 하강 기류가 발생해서 구름이 소멸이 돼서 날씨가 맑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압은 주위보다 기압이 낮아요. 그래서 상승 기류가 발생해서 구름이 생성돼서 날씨가 흐리고 비와 눈이 많이 내릴 수 있습니다. 또 참고사항으로 열대 저기압의 다양한 이름을 보겠습니다. 태풍은 필리핀 근처에서 발생하고요. 허리케인은 여기 북미 근처에서 발생하고 사이클론은 인도 근처에서 발생하고요. 윌리는 호주 근처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 4개의 지역 중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지역은 바로 이쪽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태풍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뭐 허리케인 이런 표현 많이 쓰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또 다른 표현 많이 쓰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표현인 태풍을 가장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태양 에너지의 전환과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징은 태양 에너지는 다양한 자연 현상과 생명 활동에 이용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요. 태양 에너지의 전환은 연속적인 과정으로 발생합니다. 그럼 예시 보겠습니다. 광합성은 태양의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요. 화석 연료는 태양 에너지는 화석 연료가 될 때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되었다가 연소할 때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등등으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자동차, 버스 등에 이용되는 경우이고요. 전기 에너지는 화력 발전 등에 이용되는 경우입니다. 화력 발전은 태양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 전환이 되어서 이제 있는 화석 연료가 있는데요. 얘가 연소 과정에서 벌어지는 열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발전 방식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구름 생성은 태양의 열 에너지는 구름의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데요. 위치 에너지는 물체가 특정 위치에서 가지는 에너지입니다.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해서 비, 눈 등의 형태로 높은 곳에 올라가면 위치 에너지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바람은 태양의 열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요. 물의 증발은 태양의 열 에너지에 의해서 물이 증발합니다. 비나 눈 등의 강수 현상은 태양의 열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태양 전지를 통해서 태양의 빛 에너지가 전기로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현상인데요. 이 태양 전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통합과학 1에서 썼습니다. 바로 이쪽 부분인데요. 태양 전지 보시면 일정 에너지 이상의 빛을 비추어야 전자가 튀어나와 전류가 흐르는 광전 효과에 의해서 태양 전지가 작동합니다. 그리고 다이오드에서는 양공과 전자가 만나야 전류 흐르고 태양 전지에서는 양공과 전자가 멀어져야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에너지가 아니라 특정 이상 에너지여야만 전자가 튀어나와서 전류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광전효과라고 하는데 우리 광전효과도 뒤에 참고사항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참고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전기 에너지는 이후 여러 가지 전기 제품을 통해서 빛, 열, 소리, 운동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태양 열 발전은 태양의 열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요. 수력 발전은 태양의 열 에너지는 물의 위치 에너지를 거쳐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풍력 발전은 태양의 열 에너지는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거쳐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부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